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그룹 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귀는 책 제목 동물의 자리, 지은이, 김다은, 정윤영, 신선영. 김다은 시사인 기자, 유튜브 2050 생존TV와 팟캐스트 혼밥 생활자의 책장을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혼밥 생활자의 책장, 마음은 굴뚝 같지만 20대 여자,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생태농업 관련 주제로 취재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정윤영, 이러저러한 일로 밥벌이하며 르뽀를 쓰고 있다. 기억의 공간에서 너를 그린다. 당신은 나를 이방인이라 부르네. 숨을 참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숨은 노동 찾기 등의 책에 공저로 참여했다. 신선영, 반려견 하루와 남편과 함께 산다. 10대 후반 사진 언어를 좋아하게 됐다. 현재 시사인 사진팀 기자로 있다.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념 전 왜 모르고 왜 기억이 안 나는지. 20대 여성을 다룬 작업으로 재난과 치유 등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돼지가 흙 묻은 당근을 씹는다. 우적우적 당근을 씹는 입이 오물거리고 턱이 들썩거린다. 영상 속 돼지는 당근이 맛있다는 듯이 쉬지 않고 씹어댄다. 돼지는 영상을 찍는 사람을 향해 커다란 두 귀를 펄럭이며 달려온다. 꽤 빠르게. 그러나 돌진하는 느낌은 아닌 빠르기로, 마치 반가운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처럼 반가움과 기분 좋음이 느껴지는 명랑한 속도로 흙 속을 뒹굴며 당근을 씻고 사람에게로 달려오는 돼지는 새벽이다. 새벽이가 먹고 자고 뒹굴고 달리는 곳은 생추어리라고 했다. 생추어리. 어색하고 낯선 말이었다. 새벽이 생추어리는 2024년 10월 논의를 거쳐 새벽이가 아닌 새벽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이 책에서 취재와 기록 당시의 이름인 새벽이를 사용했다. 생추어리는 안식처, 보호구역이라는 뜻이다. 1986년 미국의 동물보호운동가 진 바우어가 동료들과 함께 가축 수용소 근처 사체 처리장에서 살아있는 양 힐다를 구축하고 생추어리 농장을 만들었다. 힐다는 생추어리에서 1997년에 자연사했고 그의 묘비에는 영원히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친구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생추어리는 산업화된 축산 동물들의 안식처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진 바우어는 생추어리 농장이 동물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학대를 딛고 온전히 싹트는 곳이라는 뜻에서 완성의 장소라고 말했다. 한국에도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나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있긴 하지만 생추어리라고 하지는 않는다. 보호시설은 주로 유기된 반려동물들을 대상으로 하며 유기된 동물은 임시보호기간인 열흘이 지나면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정책에 따라 안락사 아니 약물 죽임을 당한다. 새벽이는 동물단체 DXE가 경기도 화성 종돈장에서 공개 구조한 돼지였다. 반려동물이 아닌 축산 피해 동물, 흔히 농장 동물이라고도 하지만 애초에 감금시설 농장이라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의견에 따른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곳, 이제야 생추어리라 부를 수 있는 곳들이 한국에도 생겼다.
태어난 지 6개월이 넘었으나 고기가 되지 않고 살아남은 새벽이. 활동가들이 올린 영상에서 새벽이가 먹고 자고 노는 모습들을 보는데 눈물이 계속 났다. 살아있는 돼지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고 동시에 구조되지 못한 고기가 되었을 돼지가 셀 수 없이 더 많다는 사실. 오로지 먹히기 위해 태어나 살아있다 혹은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고작 몇 개월을 살다가 전혀 인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도살되어 고기로 진열되고 판매되는 현실. 나 역시 어김없이 이 시스템에 기대 살고 있다는 죄책감을 포함해 이 모든 감정들이 치밀어 올라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마음들을 눈물이 대신하는 듯했다. 새벽이 생추어리 이후에 소와 말과 곰의 생추어리 소식을 들었다. 생추어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록하고 싶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생추어리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생추어리에 사는 동물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아 김다은 기자를 꼬드겼다. 다은은 흔쾌히 수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줄 신선영 사진가를 꿰어왔다. 한국에 생긴 생추어리를 기록해보자고 세 사람이 모였지만 기록은 쉽지 않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생추어리 네 곳은 너무나 달랐다. 생추어리라는 정의부터 생추어리가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도 달랐고 생추어리의 목표,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이해도 모두 달랐다. 우리는 소와 돼지를 한 명이라고 써야 하는지 한 마리라고 써야 하는지 이 죽음을 안락사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웠다. 동물들을 구조하고 살 곳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돌봄은 돈과 보이지 않는 노동과 끊이지 않는 감정 소모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이었다. 그러나 대동물의 똥 오줌을 치우고 그들에게 밥을 주는 이 공간이 서로를 들여다보는 공간이면서 축산 피해 동물들의 생존 투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생각에 생추어리를 떠올리면 설레는 마음이 더 컸다. 더 솔직히 말해 나는 이런 곳이 생겼다니 하는 생각에 이미 눈이 좀 돌아가 있었다. 물론 수많은 고민과 한계들이 눈에 띄었다. 없을 리가 없었다. 그래도 동물들이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래서 종종 그 한계와 어려움을 고민과 논쟁을 잊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함께하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현장으로 향했다. 우리는 생추어리 동물들에게 완벽한 공간인 것처럼 낭만화하지 않으려고, 축산업 철폐를 위한 필수 과정인 것처럼 환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또 우리가 생추어리를 소개하고 기록하는 일이 채식을 강요하는 일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하나 조심스러웠다. 그럼에도 생추어리라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 있었을 무수한 고민과 한계, 숱한 조력과 응원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이곳에서 동물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지도 궁금했다. 목적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닌, 고기가 아닌, 그렇다고 반려동물도 야생동물도 아닌 비인간 동물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 알고 싶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이면을 들여다보았으면 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을 쓴 하재영 작가는 개 도살장을 기록하며 인간다움에 대해 물었다. 나는 제주의 말들과 신올리 달뜨는 보금자리에서 지내는 다섯 소들을 보면서 인간 동물인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빼앗긴 동물다움에 대해서도 묻고 싶었다. 생추어리에 있을 때 경험한 시간의 흐름은 낯선 것이었다. 말들이 먹을 풀을 베는데 1-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가만히 앉은 소의 턱을 빗질하고 초원을 내달리는 말을 쳐다보기만 했는데 또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꽃풀소 메밀의 등에 빗질을 해줄 때 가야가 했던 말이 종종 생각난다. 동물의 자유가 보이는 것 같다는 말. 그 말은 도살되지 않고 살아남은 메밀에게 하는 말이면서 한낮에 흙밭에 쪼그리고 앉아 소를 쓰다듬는 나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다. 나는 인간 동물로서 어떤 자유를 잊고 어떤 시간을 빼앗기고 살았나.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나.
나는 이 세계의 어느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나 묻고 싶었다. 어떤 존재는 갇혀 살지 않기 위해서 또 함께 살기 위해서 투쟁해야만 하는 이 세계의 질서에 대해 같이 물었으면,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질서를 상상했으면 한다. 무언가에 대해 글을 쓸 기회가 온다면 인간을 전면에 내세운 풍자글 정도가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존재인데 가부장제나 과도한 자의식, 정의의 수호자라는 망상을 계절에 맞지 않게 껴입고 다니며 주위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이들이다. 아침 드라마 문법에 광기를 더한 경쾌한 오컬트물이나 비비린내 나는 복수 끝에 사랑이 꽃피는 처연한 브로맨스물 같은 것이 어떨까 싶었다. 아무래도 대박이 날 것 같아서 내심 흥분해 있던 차였다. 이야기를 장식할 소재를 찾던 당시 나는 몇몇 동물들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나의 블랙 코미디에 등장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시기에 나를 사로잡은 것은 두 종류였다. 문어, 오징어, 앵무조개, 낙지 등 두 종류라는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머리 밑에 다리가 달린 동물들이다. 재미있는 것은 두 종류에 대한 인식이 국가나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혐오스럽게 여겨 잡히면 모두 바다에 풀어주는가 하면 북유럽 신화의 바다 괴물 크라켄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무엇보다 두 종류에 빠져 있는 연구자들의 우스꽝스러운 순애보와 경건한 태도가 언제나 나에겐 모범이 되었다. 갈증이 갈망이 되고 갈망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훌륭한 기록물이 되는 과정을 따라가며 나 역시 바다 생물의 생명력에 빠져들었다. 이들의 신비한 연대기, 고귀한 협력, 성실한 생존, 온몸이 부르르 떨릴 만큼 매혹을 느끼며 나는 문어와 앵무조개와 사랑에 빠졌다. 남의 기록물을 염탐하다 상사병에 걸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에 대한 흥미가 사라졌다. 대신 동물들에게 주연급 역할을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도 앞서 언급한 연구자들처럼 멋들어진 괴짜가 되어 이들의 미덕을 찬미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인간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문명의 무대 위에서 그저 방해꾼 13 정도의 역할을 하며 소외된 동물들을 살펴보게 되었다. 나는 인간의 문제가 더 중요한데 지금 동물을 말할 때냐라며 떠드는 소리를 무시했다. 이렇게 떠드는 이들은 동물에게 감정이 있다고 해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며 궤변을 늘어놓을 이들이다. 동물이 고통, 공포, 굶주림과 같은 주관적인 느낌을 지닌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가정이 잘못됐다고 해도 손해볼 것은 없다. 그러나 사실은 동물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끝없는 잔인함으로 향하는 길을 여는 셈이다. 라는 말을 되돌려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이마저도 외면하려 들 것이다. 이런 생트집에 굳이 정교한 반박을 하고 싶지는 않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도 했다. 나는 과학자도 아니고 연구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살아있는 동물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록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나는 조연으로 물러난 동물들을 찾아갔다. 사실 인간의 역사라는 무대에 오르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나은 일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미 인간의 삶과 역사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래서 더 과감하게 이들을 호명하기로 했다. 내가 찾아간 곳은 먹히지 않고 늙어가는 동물들이 있는 자리였다. 누구는 이곳을 생추어리라 하고 누구는 그저 보금자리라고 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일상은 우리에게 낯선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우선 이들은 인간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지 않는다. 자신의 현재에 평온하게 몰두한다. 강건하게 우뚝 솟은 몸으로 계절을 맞는다. 털이 바람에 휘날린다. 눈을 깜빡인다. 한숨 같은 긴 숨을 내뱉는다. 무엇보다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자신 앞에 펼쳐질 운명을 받아들인다. 나는 그런 끝없는 인내심에 때로는 가슴이 벅찼다. 생추어리에서 만난 인간에 의해 손상되고 훼손된 동물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음 그 자체로 말을 걸었다. 그들은 인간에게 보복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너그러이 인간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다.
그 기회는 보통 한 번 이상으로 우리에겐 그들이 내려주는 은총과 용서,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다. 인간이 다른 종에게 결코 쉽게 내주지 않는 것들이었다. 내가 방문한 생츄어리들은 마치 고해성사실처럼 고요했다. 대신 그 무언의 공간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들을 들끓게 했다. 그 침묵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물음은 단순했다. 우리는 이들 동물들에게 어떤 말을 건넬 것인가? 2024년 지금 이제 막 한국 사회에서 태동하고 있는 생츄어리에 대해, 그리고 그곳의 동물들에 대해 말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무언의 공간이 필요하다. 잠시라도 인간이 입을 다물고 동물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공간, 동물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공간. 나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려 노력했다. 무엇보다 활동가의 시선과 거리를 두려고 애썼다. 새벽이 생츄어리 활동가들에게 최초로 만들어진 생츄어리인데 성장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겨울인데 새벽이 집의 창문이 왜 뚫려 있느냐, 비닐로라도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어쩌면 질타로 들렸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모로 기탄 없이 물으려고 했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에게는 너무 쉽게 안락사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물었다. 나의 질문은 수의학적 지식에만 비추어 동물의 고통을 판단한 것 아니냐는 되물음이기도 했다. 무엇을 기준으로 동물의 삶의 질을 판단할 것인가 라는 동물보호단체 내에서도 이견이 많은 이슈다. 예컨대 곰 보금자리 팀은 2022년에 이루어진 비봉이 야생 방류 사업을 실패로 규정했다. 2013년 제도리를 시작으로 춘삼이, 삼파리 등으로 이어진 수족관 돌고래 야생 방류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앞장서 거둔 결실이었다. 하지만 비봉이는 방류 후 생존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당시 곰 보금자리 팀은 야생 방류가 동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지 메이킹 측면이 있으며 졸속 행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야생 동물이 본연의 삶의 터전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냐 아니냐를 두고 동물권 운동 진영 안에서 격렬한 논쟁이 터져나오게 한 사건이기도 했다. 곰 보금자리 팀에서 말하는 동물 복지라는 구호를 어떤 동물권 단체는 비판하기도 한다. 나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나만의 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단정해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기록이 애초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비판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 세상에 완전한 자유가 존재하는 생츄어리는 없다. 생츄어리는 정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나와 퓨마의 나날들은 자기 파괴적 정신 상태를 겪고 있던 저자가 볼리비아의 생츄어리 암부에아리에서 퓨마 와이라를 만난 뒤 겪게 된 이야기를 다룬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거대한 대자연 안에 존재하는 생츄어리에서도 와이라는 커다란 우리 안에 살면서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한다는 것이다. 자기 목에 로프를 연결하고 케이블을 따라 마치 짚라인을 타는 것처럼 숲을 달린다. 이곳의 활동가는 와이라의 산책을 보며 이렇게 설명한다. 야생이었다면 200제곱킬로미터 정도는 거뜬히 돌아다닐 거예요. 하지만 와이라의 세계는 이만하게 줄어들었죠. 다 인간이 퓨마를 애완동물로 키우려 했기 때문이에요. 와이라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생츄어리는 불완전한 해법일 것이다. 하지만 자연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동물이 야생으로 돌아가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면 방류가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생츄어리는 최선일 것이다. 이렇듯 생츄어리는 동물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손상된 동물의 삶을 어떤 식으로 회복시킬지, 얼마나 되돌려줄 수 있을지를 우리 사회를 향해 묻는다. 아직 완전한 합의점은 없다. 더 많은 논의가 터져나오고 더 많은 주장이 들끓고 더 다양한 목소리가 치열하게 나와야 한다. 그런 과정을 촉발하는 것 자체가 생츄어리의 사회적 역할이다. 생츄어리가 우리를 새로운 질문으로 초대하는 공간인 이유다. 이 책은 그 초대에 응하자고 말을 걸기 위해 시작됐다.
불쑥불쑥 찾아가 민폐를 끼치는 이방인을 환대해준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새벽이 생추어리와 구원복음자리 프로젝트의 동물들에게는 당신들에게 보내지 못한 연서는 마음에 품겠다고 혼잣말해본다. 부족한 글 사이사이의 빈틈을 독자들이 적극적인 상상력으로 채워주길 바란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곳은 개 농장이라 부르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불법 사육장이었다. 2020년 9월 인천 계양산에서 불법 사육장을 발견해 여러 동물단체가 그곳에 있는 개들을 구조했다. 사육장 옆에는 어린 소들이 있었다. 홀스타인종, 흔히 젖소라고 부르는 얼룩무늬 소는 체구가 크고 양질의 우유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미국 낙농계의 대표 품종으로 특히 온순한 성품 때문에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유를 생산하지 않는 숫소는 유구라 불리며 24개월쯤 자라면 도살된다. 이곳에 있는 15마리를 소들은 모두 수컷소였다. 2019년 10월 경기도 파주의 농장에서 태어난 지 3일 만에 엄마와 떨어져 유구로 길러졌다. 비육장 농장에서 몸집을 키운 홀스타인 송아지들은 불법 철검을 행정 집행을 앞둔 이곳 농장에서 도살장으로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개를 구조한 단체 요청으로 동물 해방 물결 활동가들이 소를 보러 불법 농장을 직접 방문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만 들 뿐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와야 했다. 동해물은 직접 행동을 통해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알리고 국내 동물권 의식 확립 및 정책 반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목표로 2017년 11월에 발족한 동물단체다. 동해물은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반려동물뿐
아니라 전시동물과 농장동물, 실험동물까지 동물들의 해방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단체가 소를 구조하기란 엄두가 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동해물의 활동가들은 개만 구조되고 소는 구조되지 않는 상황이 내내 마음이 걸렸다. 곧 도살장으로 가게 될 소들을 보니 한 해 전 지붕 위의 소가 다시 생각났다. 2019년 역대 최장기 장마의 폭우 속에서 스스로 지붕 위로 올라갔지만 내려오지 못하는 소들을 보고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중장비를 동원해 소들을 구출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렸고 동물들에게도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기도 했다. 살기 위해 쓰는 소를 보며 소 역시 생명이라는 걸 자각하는 듯했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구출된 소들은 폭우에서 살아남았지만 일주일 뒤 대부분 도축되었다. 상처와 질병이 있는 소들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수의사들은 판단했고 폐사하기 전에 도축하기를 원했다. 살고 싶어서 지붕 위로 도망갔으나 고기로 태어난 소들이 도축을 피할 길은 없었다. 동해물 이지연 대표는 그때 처음 생추어리를 생각했다. 동해물의 축산 피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금자리, 즉 생추어리가 있어서 한 명이라도 구조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가 소를 고기가 아니라 지각 있는 생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고요. 그런데 실천으로 옮기기엔 큰 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면 생각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2021년 활동을 계획하며 동해물은 소를 구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살아있는 소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무것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일단 구조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기로 했다. 소들은 추석 명절에 맞춰 도살될 운명이었다. 불법 사육장의 농장주에게 약속받은 시간은 두세 달. 9월이 오기 전까지 소들을 구조할 비용과 이들이 지낼 거처를 찾아야 했다. 인천 소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모금을 시작했다. 2달 동안 1648명의 후원자 46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춘천에서 울릉도까지 전국을 돌며 임시거처를 찾았지만 모든 곳에서 거절을 당했다. 소를 키우지 않을 소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날짜는 다가오는데 소를 데려올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 소들을 데려오지 못할까 봐 마음이 급했다. 신기하게도 불똥이 떨어질 때마다 기적같이 귀인이 나타났다.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정성은 이사장이 그랬다. 민주화운동에서 시작해 평생 생명평화운동을 해왔고 지금도 강원도 인제에서 평화교육과 생태교육을 하는 현장 활동가였다. 정성은 이사장은 소를 살린다는 동해물의 취지와 언어를 단번에 이해했다. 정성은 이사장의 소개로 인제 하늘 내린 목장의 농장주를 만날 수 있었다. 축사를 빌려주겠다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모금액 4,600만 원과 축사 2칸이 생겼지만 15마리의 소를 모두 데려올 수는 없었다. 소 15마리에게는 이름이 있었다. 인식표에 새겨진 번호로 소를 부를 수는 없었다. 활동가들은 소들의 얼굴을 외우며 강인하게 살아남으라는 마음을 담아 들풀과 들꽃의 이름을 붙이고 이들을 꽃풀소라고 불렀다. 꽃다지, 달래, 둥글레, 들콩, 머위, 메밀, 미나리, 박하, 봄동, 부들, 백도라지, 엉이, 건퀴, 완두, 창포.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부른 소는 15. 그 가운데 구조할 수 있는 소는 6분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저희가 개 농장에서 소들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고통받는 한 무리로 보였기 때문에 개별성이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15마리의 이름을 다 짓고 나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얼굴도 외우고 그때부터는 가족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6을 고르라면 누구를 데려오고 누구를 남길지 고르는 건 불가능했다.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출입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머위, 메밀, 미나리, 창포, 엉이, 부드리가 축사를 낳았고 그렇게 6마리의 임시거처로 옮겨갔다.
꽃풀소가 지낼 곳은 임시보호처라고는 하지만 농장에서 지날 때와 환경이 비슷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6소는 도살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며 동해물은 조금이라도 나은 곳, 소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곳을 찾았다. 동해물이 강원도 인제 신올리를 만난 건 2021년 12월. 신올리는 하늘 내린 인제 로컬 투어 사업단의 사업 중 하나로 폐교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찾고 있었고, 폐교는 6마리의 소들이 지내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무엇보다 신올리 주민들은 동해물의 젊은 활동가들에게 또 비거니즘 운동의 우호적이었다. 동해물은 폐교된 신올리 분교를 중심으로 비건 청년 마을을 계획하며 신올리 달뜨는 마을 공동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강원도 인제군 신올리 달뜨는 마을은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마을 대부분이 수몰된 곳이었다.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고, 함께 가지 못한 몇몇 주민들이 고지대로 이주하여 살던 곳이 지금의 신올리다.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고 아래로는 소양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을. 이름처럼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는 신올리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을이지만 인제읍과 연결된 도로가 수몰되어 육지 속의 섬마을이라 불리기도 했다. 50년이 흐른 후 신올리의 주민수는 점점 줄어 지금은 100여 명만 남았고, 마을의 유일한 학교인 신올분교는 2019년에 폐교되었다. 폐교된 학교에 소들이 이사를 왔다. 꽃풀소와 함께 돌봄 가족과 활동가들도 신올리 주민이 되었다. 마을이 수몰되고 다른 마을로 갈 수 없어 높은 곳으로 이주해 온 신올리 주민들이 갈 곳 없는 꽃풀소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었다는 사실이 어쩐지 마음에 와닿았다. 꽃풀소를 위한 공간을 계획할 때 동해물이 생각했던 기준은 단순했다. 소를 키워본 경험도 축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었지만 소들이 이곳을 자신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하고 싶었다. 누가 오면 아는 척을 하거나 경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소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싶었다. 마을 이장님은 동해물이 원하는 바를 공감하면서 이 소들은 키워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니냐라는 말을 자주 했다. 소에 대해, 그리고 축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장님과 사무장님의 도움이 컸다며 동해물의 승찬 활동가가 보금자리 짓는 과정을 설명했다. 다른 축사처럼 펜스에 갇혀 자기가 싼 똥을 밟으면서 밥만 먹고 살게 하기는 싫었어요. 소가 잠자는 곳, 밥을 먹는 곳, 그리고 퇴비를 모아두는 곳이 있어야 하니까 나머지 공간은 소들이 뛰어다닐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최대한 넓은 면적의 운동장을 확보하자는 의견을 나눴죠. 그런 다음 축사 공간과 운동장 공간 비율을 정했어요. 축사를 만드는 모든 과정은 건축법과 방역법, 가축 분뇨 처리법에 따라야 했다. 학교 뒤 약 990제곱미터 공간에 철제 울타리를 두르고 입구 가까운 쪽에 콘크리트를 깔아 비닐하우스로 집을 만들었다. 비닐하우스 끝에는 시멘트를 발라 벽을 세우고 퇴비사 자리를 만들었다. 사육 두수와 분뇨 발생량을 계산해 퇴비사 면적을 정하고 분뇨가 토양에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콘크리트를 깔았다. 꽃풀소들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비와 바람을 막아줄 수 있었고, 다른 축사와 달리 칸막이나 스타치온이 없었다. 콘크리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왕겨와 톱밥도 두껍게 깔았다. 보금자리 울타리는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칠하고 비닐하우스 안에는 달뜨는 보금자리의 로고를 크게 그렸다. 소들이 지낼 공간이 만들어지는 동안 활동가들은 인제군청의 농정과와 축산과를 쫓아다니며 행정 절차를 준비했다. 축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번호가 필요했는데, 그러려면 농림부나 축협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뒤 축산업 허가증을 받아야 했다. 보금자리에 있는 꽃풀소들은 판매를 위한 곳이 아니었기에 축협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축산과의 최종 점검을 받기까지 정신없는 1년을 보내고 나서야 보금자리라 부를 만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소를 구조하기로 한 건 동해물이었지만 오로지 동해물이라는 단체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모든 과정이 늘 촉박하고 부족했지만 어떻게든 귀인이 나타났고 어떻게든 채워졌다. 후원자 1648명 외에도 임시거처를 빌려준 사람과 소개해준 사람, 소들을 이동시켜준 사람들이 소가 평생 살 집을 마련하자며 돈과 마음과 힘을 모았다. 꽃풀소를 돌봐줄 돌봄 활동가를 만난 것도 그랬다. 인제에서 상주하며 꽃풀소를 돌보는 활동가는 타샤와 현욱, 그의 자녀인 가야와 소리다. 현욱과 타샤가 먼저 동해물로 연락을 했다. 캐나다에서 살고 있던 현욱 가족은 퍼머컬처, 자연에서 발견되는 행태와 관계를 모방하여 농업을 포함해서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 농업과 비거니즘 운동을 계획하며 한국으로 이주했다. 지낼 곳을 찾던 중 달뜨는 보금자리에서 돌봄 활동가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동해물에 이메일을 보냈다. 동해물로서도 동물 해방 운동과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가족과 함께 활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가족은 꽃풀소들이 보금자리로 입주하는 날짜에 맞춰 강원도 인제군 신월리 주민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2022년 11월 10일 이제 꽃풀소의 입주만 남았다. Boy, let me know this is KSI. Could be torn between two worlds that I just can't decide. Which one is leading me to heaven paradise? Baby, I can't hurt you sure, but I'm the jealous type. I'm the jealous type. But I can't hold this above. When my eyes are green, I'm numb. You're vain and hip to rush. So overtired. I will not wait in this line. Never seen you cry. You're mine. What I mean, this is KSI. Could be torn between two worlds that I just can't decide. Which one is leading me to heaven paradise? Baby, I can't hurt you sure, but I'm the jealous type. Jealous type. Baby, I'm jealous. Oh, I'm jealous. Baby, I'm the jealous type. Oh, I'm jealous. Baby, I'm jealous. Oh, I'm jealous. Baby, I'm the jealous type. Say you wanna do what now with who? I don't need a pin drop or a text tonight. I ain't even coming out with you. You don't wanna show me off to your ex or your friends tonight. Nigga, you must be on my lead, cause y'all ain't kick it when we started up. And if she really was a friend like you said she was, I would've been locked in, but I called you bluff. No girl enjoys trying to tough it up for a party boy. Everyone wants you and you love all lies. You want what you can have, but I need a choice. I want you to KSI. Could be torn between two worlds that I just can't decide. Which one is leading me to heaven paradise? Baby, I can't hurt you sure, but I'm the jealous type. I'm the jealous type. I'm jealous. Baby, I'm jealous. Oh, I'm jealous. Baby, I'm the jealous type. Oh, I'm jealous. Baby, I'm jealous. Oh, I'm jealous. Baby, I'm the jealous type. 입주 일주일을 앞두고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미나리가 죽었다. 건강검진을 위해 체열을 하던 중 미나리가 미끄러졌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을 이동할 때 검사 증명서, 예방 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고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체열을 해야만 한다. 체열은 스타치온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소들의 머리를 스타치온에 끼워놓고 주사기를 소의 목에 찔러 몇 분간 피를 뽑는다. 장치를 사용한다고 해도 체열은 쉽지 않다. 소는 체열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며 날뛴다.
그 과정에서 채열 작업을 하는 방역사들이 바닥에 넘어져 소에 밟히기도 하고 뿔에 찔려 다치기도 한다. 심한 경우 방역사가 사망하는 일까지 생기기도 할 만큼 채열은 까다로운 일이다. 보통의 축사에서는 미끄러져 넘어진 소를 도살장으로 보낸다. 아픈 소는 도태시키면 끝나는 간단한 일이다. 마을 주민들은 도태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한 번 넘어져 못 일어난다고 죽일 수는 없었다. 미나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때부터 대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를 찾아 나섰다. 대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 장비를 갖춘 곳이 있다며 평창에 있는 산업동물 임상교육연수원을 소개받았지만 일어서지 못하는 미나리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게 문제였다. 여러 사람을 거쳐 어렵게 미나리를 보러 와줄 수 있는 수의사를 만났다. 수의사는 소의 장구를 들어올려 스스로 설 수 있는지 본 뒤에 예후를 봐야 한다고 했다. 소를 일으켜 세우는 힙슬링이라는 기계가 필요했다. 어렵게 기계를 빌렸지만 기계를 써도 미나리는 일어서지 못했다. 수의사는 소염제와 진통제 주사를 놔주고 미나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누워있지 않도록 방향을 바꿔주라고 일렀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두 달 정도 앉아있다가 회복하는 소가 있다며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다. 그때부터 모든 활동가들이 미나리 곁에 머물렀다. 매 끼니를 챙겨주고 시간에 맞춰 몸의 방향을 뒤집어 주었다. 미나리는 밥도 물도 잘 먹었고 건강을 회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미나리는 넘어진 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급성 장독혈증이라고 했다. 위장에 가스가 차고 독소가 생겨 사망하는 병이었다. 자세를 이리저리 바꾸어 주었지만 오래 앉아만 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인천의 불법 농장에서 구조되어 임시거처에서 1년을 살았고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평생 살 곳으로 이주할 터였다. 미나리는 분명 나아지고 있었다. 활동가들은 미나리의 죽음을 함께 보금자리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미나리를 돌봐준 수의사는 소들이 산업동물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지연 대표는 그제야 대동물, 그러니까 소나 돼지처럼 몸집이 큰 산업동물을 돌본다는 것, 함께 산다는 것의 무게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결국 미나리가 저희 곁을 떠났고 이때 저희가 함께 살기로 한 대동물의 무게를 체감할 수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500kg 정도로 추정했는데 그 사이에 1톤이 됐거든요. 이 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예견하고 미리미리 더 준비하게 됐어요. 미나리의 죽음으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동해물은 꽃풀소들의 입주를 준비해야 했다. 또 넘어지면 안 된다는 안전에 대한 강박이 생겼다. 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비닐하우스와 운동장에 왕겨와 톱밥을 10포대 넘게 깔았고 날이 춥지는 않을까, 낯선 곳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걱정투성이었다. 그래도 입주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꽃풀소들의 입주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보금자리 입구에는 현수막을 달아주었다. 보금자리 한쪽에 미나리의 공간이 먼저 마련됐다. 함께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미나리 이름이 새겨진 작은 돌 위에는 향초와 마른 국화가 놓였고 미나리의 귀에 평생 달려있던 인식표가 함께 놓였다. 5명의 꽃풀소보다 미나리가 먼저 온 셈이다. 아이고, 드디어 오는구나. 꽃풀소들이 입주하는 날 승찬 활동가는 차에서 내리는 소들을 보고 안도감과 걱정이 함께 들었다. 똥오줌으로 질퍽한 바닥에서만 지내던 소들이 운동장을 잘 걸을 수 있을까 걱정했다. 차에서 가장 먼저 얼굴을 내밀고 땅으로 내려온 건 엉이였다. 엉이가 내려오자 다른 소들이 따라 내렸다. 왕겨와 톱밥이 두툼하게 깔린 운동장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다. 갑자기 머위가 달리기 시작했다. 축사에 갇히지 않은 소가 흙을 밟고 네 발로 공중공중 뛰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소가 운동장을 달리고 흙바닥에 누워 쉬는 것만으로도 그 살아있음이 자랑스러웠다. 발로 흙을 차면 가루가 돼서 날리는 게 신기했나 봐요. 정말 신나 보였어요. 그날 보금자리에 사람들도 많았는데 꽃풀소들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친근하게 다가와서 혓바닥을 널렁거리기도 하고 금세 적응하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소들이 이런 데 있어야지 싶었죠. 개농장에서 시작해 소들을 구조하기로 한 뒤로 한두 명씩 조력자를 만났다.
소를 도축장에 보내지 않도록 불법 농장의 농장주를 설득해야 했고 적당한 소값을 치러야 했다. 축산업 철폐나 동물 해방 같은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임시거체 농장주나 꽃풀소들을 이동해준 트럭 기사가 말한 살면서 한 번쯤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즉흥적인 선의 같은 것에 기대기도 했다.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소들이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한때의 조력과 느슨한 연대가 언제나 있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는 꽃풀소들이 살아가는 곳이면서 꽃풀소들의 보금자리를 함께 만든 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곳이기도 하다. 이 모든 조력과 연대는 꽃풀소들의 의지랄까 선택이 없었다면 힘을 얻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소들이 농장에서 끝끝내 나오지 않으려 몸부림을 쳤다면 트럭에 올라타지 않거나 내리지 않으려고 했다면 보금자리로 올 수 있었을까? 물론 억지로 밀어내고 끌어낼 수야 있었겠지만 말이다. 인천에서 신올리까지 몇 번을 이동하면서 또 미나리의 죽음을 보면서 낯선 인간들, 농장주보다도 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 소들은 인간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인간이 내미는 손길에 고개를 돌릴 수도 있었다. 승찬활동가는 불법 축사에 살던 소들이 자기 몸에 주사를 놓고 피를 뽑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호의를 갖는다는 게 제일 신기하다고 했다. 사람들이 동물과 교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뭘까 늘 궁금했다. 왜 이렇게 인간은 다른 동물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건지. 교감의 욕구와 호기심이 궁금했는데 그건 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는 인간과 소들이 함께 만든 곳이었고 그곳은 서로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함께 연대하는 공간이었다. 인천소 살리기 프로젝트를 비롯해 꽃풀소 집짓기 프로젝트와 꽃풀소 살림 프로젝트에 모인 후원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대.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꽃풀소들의 의지와 활동가들의 온갖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진 곳. 5 꽃풀소들이 살고 있는 이곳 달뜨는 보금자리는 생추어리라 부를 만한 작고 귀한 공간이자 한국에 처음 생긴 소들의 안식처이다. 우리는 이 보금자리의 사계절을 책에 담고 싶었다. 2023년 2월부터 10번 정도 달뜨는 보금자리를 방문했다. 신선영 사진가와 함께 방문하기도 하고 동해물 후원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다. 꽃풀소들이 보고 싶어 혼자 다녀오거나 활동가들을 만나러 가기도 했다. 방문할 때마다 현욱 활동가를 따라다니며 꽃풀소들과 함께 사는 돌봄 가족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가야 활동가들에게서 5 꽃풀소들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동해물 활동가들을 만날 때는 보금자리에 대해 또 동해물 활동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도 했다. 특히 이지연 대표와 이승찬 활동가에게서 보금자리를 만든 과정부터 어떻게 운영하는지 세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을 때는 서울에 있는 동물 해방 물결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돌봄 가족과 동해물 활동가들과 나눈 이야기들, 인지를 오가며 만난 꽃풀소와 이웃, 그리고 보금자리에 찾아온 사람들과 만나면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담았다. 폐교된 작은 초등학교, 이제는 모두 떠나버린 학교에 소들이 살고 있다. 2023년 2월 말 아직 찬바람이 불어도 한낮에 볕은 봄이었다. 학교 건물 뒤편에 놓인 커다란 비닐하우스에 소 5명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앉아있다. 비닐하우스와 운동장을 크게 둘러싼 울타리는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정성스럽게 색이 칠해져 있었다. 새파란 하늘과 투명한 비닐하우스, 갈색 흙과 자주색 고무대야, 홀스타인 소의 검고 하얀 색깔, 노란과 보라의 울타리가 참 잘 어울렸다. 하얀색 소가 천천히 우리를 향해 걸어왔다. 사람 소리에 가장 먼저 나온 소는 메밀이었다. 낯선 이가 궁금했는지 울타리 가까이 다가왔다. 돌봄 가족이 보금자리에 도착했다. 현옥 활동가와 그의 아이들인 가야와 소리였다. 돌봄 가족은 보금자리가 있는 학교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었다. 현옥 활동가는 커다란 가방을 메고 2 아이와 함께 학교로 걸어왔다.
우리는 돌봄 가족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신발을 벗고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장화로 갈아 신었다. 소들과 인사를 하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인사를 하러 들어간다는 표현은 어쨌든 방문객인 우리의 입장이었다. 소들은 어떻게 느낄까? 우리와 인사를 하고 싶을까? 소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마음은 이내 사라졌다. 소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만지고 싶었으며 내 존재를 알리고도 싶었다. 가야와 솔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낯선 사람만 있을 때는 나오지 않던 다른 소들도 모두 밖으로 나왔다. 소를 본 가야가 소리쳤다. 아빠, 엉이 눈에 흙이 묻었어. 얼굴로 흙을 팠나 보다. 엉이의 모습을 일러주며 돌봄 가족들이 소들에게 잘 잤냐고 인사를 건넸다. 가야를 따라 하우스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메밀이 입구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낯선 이에게 코를 갖다 대고는 한참 냄새를 맡는다. 가까이에서 본 메밀의 코는 크고 넓적했다. 물방울이 맺혀있는 콧구멍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벌렁거렸다. 비닐하우스 양쪽에는 길게 창문이 나 있었다. 한낮에는 너무 덥지 않도록 창문을 열어두고 해가 질 무렵에는 너무 춥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다. 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햇빛을 받아 비닐 창문이 반짝거렸다. 코플스의 집은 그늘진 곳이 없이 환하고 밝았다. 하우스 바닥에는 흙과 건초와 똥이 있었고 입구부터 끝까지 오른쪽 벽을 따라 건초 더미가 길게 두 층으로 쌓여 있었다. 소들의 보름치 식사라고 했다. 소들이 먹는 건초는 하루에 2단에서 3단, 한 달에 2번씩 포천에서 건초를 싣고 온다. 다른 축사는 축협을 통해 건초 보조금을 지원받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배달을 받지만 보금자리는 축협에 등록하지 않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보금자리에는 건초를 보관할 데가 없기도 하고 오래 보관하면 건초가 습해지고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직접 가져온다. 여러모로 축협에 등록할 이유가 없었다. She wanna be in love, ay, ay, ay. She need to let it go, ay, ay, ay. She know I got a girl, but she say she don't need to know, ay, ay, she don't need to know. She got motives, damn I can't believe she thought I wouldn't notice. No, I can't have you out here fucking up the motion. She on her knees, but she praying to the Lord. She waited for me in the lobby. I told her I can't, girl, I'm sorry. I can't get caught up with nobody, but she everywhere I go. She wanna be in love, ay, ay, ay. She need to let it go, ay, ay, ay. She know I got a girl, but she say she don't need to know, ay, ay, ay. She must be out there, ay, ay, ay. I know she let us know, ay, ay, ay. She know I'm with a friend, ay, but she say she don't need to know, ay, ay, ay. She don't need to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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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e don't need to know, no. She don't need to know. She don't need to know. My baby told her how I get her right in that mode. How she don't got a budget, she get right when she wants. How quick I put her in and get her right out them clothes. She at the crib with my girl, but she scheming on me low key. She know I live a sweet life, bitch, call me Psycho Cody. She say that that's her bestie. Well, tell her what you told me. I cannot be messy, I'm good, but still. She waited for me in the lobby. I told her I can't, girl, I'm sorry. I can't get caught up with nobody, but she everywhere I go. She wanna be in love, she need to let it go. She know I got a girl, but she say she don't need to know. She must be out there, I know she let us know. She know I'm with a friend, but she say she don't need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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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know I'm with a friend. She say she don't need to know. 책 제목 동물의 자리. 먹히지 않고 늙어가는 동물들을 만나다. 지은이.
김다은, 정윤영, 신선영. 오늘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의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부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으니 그리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바람아 불어라. 달을 찾는 이유 예쁜 건 언제 봐도 좋으니 나는 세계의 시계를 부수고 너에게 닿는다. 너와 함께 바라본 붕괴하는 세상의 번쩍임을 그 찰나를 별의 시작이라고 부를 거야. 시간의 중력으로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따라잡을 수 없을 테니까. 시작의 푸른 말 모든 이름만 네가 새겨져 있을 뿐. 낮고 밤을 지나 새벽 속에도 잠들지 않는 아이야. 열 번의 기적처럼 널 받아가는 자 그대로 멈춰라. 내 하루에 번져가는 시작에 별이 예쁘다고 내게 말해줬던 그 밤은 너무 뜨겁지도 아쉽지도 않은 고요함이었지. 너를 찾은 이유 어쩌면 찾지 않았을지도. 사실 언제 만났어도 지금처럼 너를 좋아했을 거야. 너와 함께 바라본 마주하는 눈빛의 반짝임을 그 찰나를 시작의 별이라고 부를 거야. 처음 느낌 그대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완성해낼 수 있을 테니까. 시작의 푸른 말 모든 이름만 네가 새겨져 있을 뿐. 낮고 밤을 지나 새벽 속에도 잠들지 않는 아이야. 백야의 하늘 아래 널 받아가는 자 그대로 멈춰라. 내 하루에 번져가는 시작에 숨 쉴 수 있는 순간에 한 번 더 너를 안고 그 품이 그리워 미래도 아파할 거야. 언젠가 시간보다 늦었던 마음이 믿지 않도록 천 개의 바람으로 날아가 터지기 전에 내 모든 이름만 꿈의 흐름만 네가 새겨져 있는 걸. 승부바람 사이 영원 속여도 잠들지 않는 아이야. 만 개의 계절 속에 태어나는 시작의 구름으로 부르는 노래. 늘 살아가는 나의 마음이야. 쉴 수 있는 순간에 한 번 더 너를 안고 그 품이 그리워 더 아파할 거야. 별빛이 내린 밤 그 풍경 속 너와 나 날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든
선물 꿈보다 더